네, 알약 모독 함께 하십니다. 알면 약, 모르면 독.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잘못 알면 더 독이다. 이게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도 시언리 박사님과 함께 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제 그 칼슘, 마그네슘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요만큼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박사님이 저희한테 위협을 가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너무 그래요? 겁을 주신 거 아닙니까? 뭐 시작도 안 했는데. 자, 그러면 조금 이제 알았으니까 다시 칼슘에 대해서 조금 더 좀 깊이 좀 들어가 볼게요. 몇 회 전에 이제 박사님께서 칼슘에,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면 부러지기 전에 잘 모른다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부러지기 이전에 저희가 가장 많이 들은 그 병명 중에 하나가 골다공증. 골다공증은 본인이 그래도 느끼지 않나요? 걸렸을 때? 그것도 잘 못 느끼죠. 아, 그렇습니까? 물론 뭐 간혹 심하신 분은 뭐 등뼈가 아프다든지 네. 그런 경우는 있는데 네. 그것도 뭐 잘 실질적으로 잘 몰라요. 그럼 병원 가서 진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골다공증입니까? 그렇죠. 이제 얘기 나왔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골다공증 검사를 좀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아, 골다공증 검사라고 따로 있어요. 근데 네. 골밀도 검사예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그 보통 검사가 이제 칼슘을 중심으로 해서 네.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한 가지는 이제 혈중 칼슘 농도를 검사하는 게 있고, 혈중 칼슘. 그 다음에 이제 모발 검사. 모발. 해서, 그 모발의 미네랄 농도를 이제 점검하는 거. 네. 그 다음에 하나가 골 밀도 검사라는 거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네. 그 자기가 현재 그 뼈의 건강 상태 네. 그걸 측정하려고 그러면 골 밀도 검사를 하셔야 돼요. 골밀도 검사. 다른 2가지 검사는 좀 뭐랄까 정확성이 떨어진다 그럴까요? 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뭐 혈중 칼슘 농도 그게 혈청 내에 칼슘이 얼마나 있는지를 검사했는데 네. 자기 뭐 충분하다는 거야. 그런데 나는 골다공증 걸렸대. 네. 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뼈가 건강한가를 측정하시고 싶으면은 꼭 골다공증 검사를 하시면 좋겠고. 골밀도 검사. 골밀도 검사를. 네.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는 40대 이후, 네. 남성의 경우에는 한 55세 넘으면 한번 좀 해보시는 게 좋죠. 아, 여성분들보다 15년이 더 뒤늦게 와요, 일반적으로? 계산상으로는 한 10년 차인데, 네. 제가 경험상으로 보면 한 15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네. 평균적으로. 그럼 여성분들 출산하신 다음에 더 빠르죠. 더 빨라져요. 그럼 정말 그때 가면 검사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아니, 그러면 골다공증이라는 뭐 진단이 나왔어요. 그러면 병원에서 해주는 게 뭡니까? 처방 해주겠죠? 그 전에 이제 좀 얘기할 게 있는데, 네. 여러분들이 골다공증 걸린다는 것은 네. 뭐 뼈에서 칼슘이 없어지는 거다. 이 정도는 다 아실 거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면 칼슘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 몸에서 흡수가 되나, 그 문제 알아야 되겠네요. 그걸 좀 알아야 돼요. 네, 네, 근데 네.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하는 거예요. 네. 오늘 제가 이제 이 영상을 하고 나면 저 욕하는 사람도 많을 수 있고, 네. 근데 제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 영상을 내과 의사나 외과 의사분들이 함께 좀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굉장히 세게 나오시네요. 도전적이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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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왜 그러냐면 현대의학의 가장 치명적인 뭐 실수라 그럴까? 네. 5점? 폐해라 그럴까? 네. 심하게 얘기하면 오늘 그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청자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셨든 간에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 이야기를 듣는 동안만큼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거 네. 그걸 좀 그냥 잊어버리고 오늘은 그냥 온전하게 여러분의 머릿속을 백지로 만들어서 저희 이야기를 듣고 나서 뭐 혹시 이론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든지 했으면 좋겠고 네. 특별히
좀 의료계에 있는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동참해서 네. 한번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아니 뭐 아직은 예? 그러니까 뭐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네. 이게. 네. 근데 한번 우리 정 대표께서 네. 칼슘제를 먹잖아요. 네. 그럼 그게 어떻게 우리 몸에 흡수가 되는지 아세요? 근데 거의 모든 먹는 것들은 그 혈관을 통해서 흡수되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상식적으로 아실 거는 우리가 어떤 뭐 음식을 먹던 간에 뭐 건강식품을 먹던 약을 먹던 간에 우리가 이불을 통해서 네. 특별히 주사 맞는 거 아니라면 이불을 통해서 들어가서 위에서 분해를 해서 소장에 들어가서 대부분 소장을 통해서 이제 피 쪽으로 들어가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일부는 대장에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대장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대장은 대부분 수분을 제거하는 기능을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칼슘제를 먹던 칼슘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었든지 간에 현대의학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칼슘제를 먹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위 속에서 위산이 칼슘을 분해를 해서 그것을 피 속으로 가져가서 사용을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 몸에 부갑상선이라는 게 있어요.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간단한 순서를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좀 디테일하게 하고. 그래도 드러나야 나중에 좀 편하니까. 네. 부갑상선 호르몬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기 갑상선 이러면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부갑상선은 요 뒤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양은 나비처럼 생겼고요. 부갑상선은 갑상선의 뒤쪽에 4개의 점처럼 생긴 게 있어요. 네. 걔가 뭘 하냐면 칼슘의 흡수, 칼슘이 뼈로 가게 하는 거, 또 뼈에서 칼슘이 나오게 하는 거, 그거를 지휘하는 지휘관이야. 부갑상선. 부갑상선 호르몬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칼슘을 먹는다고 무조건 뼈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지휘관이 지휘를 해야 가는 거야. 네. 근데 이 지휘관은 뭘 가지고 알까요? 우리 피 속에 네. 칼슘이 얼마나 있는지 농도를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피 속에 칼슘 이온 농도가 칼슘 농도, 그 이온 농도는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칼슘 농도가 보통 10mg per 데시리터라고 돼 있어요. 네. 뭐 그렇다 치자고요. 그거 자꾸 따지면 복잡하니까. 진짜 힘들어져요. 네. 그러니까 그게 네. 항상성이라는 거예요. 항상성은 늘 일정하게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피 속에 피 100ml 안에 칼슘이 10mg 있어야 돼. 네. 그게 없으면 네. 지난번에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심장이 수축할 수도 없고 근육이 수축할 수도 없고 이런 수축에 문제가 생긴다. 네. 그래서 사람이 스탑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려고 피 속에 그 10mg per 데시리터에 칼슘을 넣어놓는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떨어지면 네. 우리 부갑상선 호르몬이 신장에다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네. 신장에다가 뭘 명령합니까? 비타민 D를 액티베이트 하라고. 여러분들이 비타민 D를 먹어야 된다,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 건 들어보셨죠? 네. 또 햇볕을 봐라 이런 햇볕을 것도 받아야 들어봤고. 근데 햇볕을 보던 여러분들이 비타민 D를 무슨 건강식품으로 섭취를 했던 어떤 경우로 섭취했던 여러분들이 섭취한 비타민 D는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예비물자야, 전략물자야. 예비군이야, 쉽게 얘기해서. 네. 얘는 전투에 아직 투입할 수 없는 애예요. 네. 근데 부갑상선 호르몬이 네. 신장에다가 이 비타민 D를 네. 야, 우리 칼슘이 필요해. 빨리 칼슘 보내. 네. 신장에다 그 명령을 하게 되면 신장에서는 우리 비타민 D를 액티베이트 해요. 아니 칼슘을 보내달라는데 왜 비타민 D를? 들어보세요. 네. 성질 급하시네. 아니 너무 알고 싶은데 지금 시간은 다 돼가고 궁금해서 말이죠. 괜찮아요. 예. 금방 얘기해드릴게요. 예.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D의 역할이 뭐냐면 네.
우리가 음식물을 먹잖아요. 먹으면은 음식 안에 칼슘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우리 피 속에 칼슘이 부족하니까 몸 속에 있는 장내에 있는 칼슘을 빨리 피 속으로 써야 넣어주라고 되겠네요. 네. 하는 네. 신호. 그 일을 하게 하는 게 비타민 D예요. 아,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끊었을 수가 아니라 너 가서 뭐 가져와 이게 명령 전달 체계가 있네요. 그렇죠. 이거 막 하는 게 아니야. 오. 인체는 정말로 오케스트라 같은 거고 어떤 큰 하나의 그 나라의 군대 조직 같아요. 네. 들여다보면. 그래서 네. 쉽게 얘기해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부갑상성 호르몬은 군수사령부 사령관이야. 네. 그래갖고 저기 창고에다가 네. 너 저기 전략 물자를 네. 준비를 하고 또 지금 보급 추수하는 데 가서 뭘 가져오라 그러는 거예요, 곡식을. 네. 그래서 비타민 D는 실제로 우리 장 속에 있는 칼슘을 빨리 혈관으로 넣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무슨 명령을 하냐면 신장 보고 야, 너 지금 내버리려고 소변으로 갖다 놨던 칼슘을 다시 피로 도로 돌려보내. 이 두 가지를 하는 거야. 오, 신기합니다. 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왜 중요한 이게 거죠? 왜 중요하냐고? 네. 자, 보세요. 이걸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골다공증 검사를 해요. 네. 골밀도 검사 네. 하면은 보통 당신은 골 감소증이에요. 아니면 뭐 정상이에요. 골 다공증이에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거는 뼈 속에서 칼슘이 얼마나 빠졌냐, 미네랄이 얼마나 빠졌냐를 따져가지고 25% 이상 빠지게 되면 그때는 골다공증이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는 시리어스해지는 거지. 네. 근데 보통 마이너스 1이 되면, 그러니까 10% 이하로 빠지게 되면,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병원에서 하는 것이 칼슘제를 줘요. 네. 그 다음에 같이 주는 게, 비타민 D를 줘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랑 거의 잘 맞아 맞죠? 떨어지는데요? 네. 근데, 어느 날, 비타민 K2라는 걸 주기 시작했어. 네. 그래서 그건 왜 먹어야 되냐? 이러니까, 비타민 K2는, 칼슘, 우리 몸에 칼슘 침착을 방지하고, 먹은 우리가 섭취한 칼슘이 제대로 뼈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현재. 네, 네. 자, 그리고 골다공증이 걸리면 거기다 하나 더 줘요. 골다공증 약, 소위 말하는. 네. 여러분들이 상표로 요즘 흔하게 아는 거는 프롤리아 같은 주사제도 있고요. 네. 비스포스페이트 같은 그런 약물도 있는데 어쨌든 그 약물은 뭐냐면 우리 뼈에 조골세포하고 파골세포란 게 있어요. 근데 그 파골세포 생각만 해도 이놈이 뼈를 부시는구나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걔를 억제하는 거예요. 걔를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론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골다공증 걸렸으니까 뼈를 긁어내는 파골세포를 못 쓰게 만들고 얘를 그 다음에 칼슘을 주고 그러면은 얘가 골다공증에서 해방이 될 거야 이렇게 논리적인 기반이 서 있는 거예요. 네. 그 어느 부분이 틀렸습니까? 사실은 다 틀린 거죠. 아, 그래요? 근데 아니 그냥 오늘 네. 시간이 짧아서 네. 제가 이것만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네. 여러분이 혹시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 중에 만약에 불행하게도 골다공증 판정을 받으신 분이 있다고 쳐보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그냥 갑작스럽게 받으셨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과거에 골밀도 검사를 하셔서 골감소증이라는 판정을 이미 받으셨던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최소한 5년 이상 의사분들이 처방해주는 칼슘제, 비타민 D를 먹어온 거예요. 네. 그랬는데 예. 결국은 골다공증 걸렸어요. 회복이 되지 않는다. 네. 그 왜 의심을 안 해봐요? 의심해봐야 되잖아. 지금 내가 검사를 돈 주고 가서 검사해서 내가 골 감소증이야. 그래서 병원에서 나한테 그 칼슘제하고 비타민 D를 처방을 해줘서 내가 5년을 열심히 먹었다고. 네. 근데 5년 뒤에 가니까 당신 더 나빠져가지고 골다공증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또 골다공증 약까지 먹으라네?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왜 의심을 안 해보세요?
의사가 나한테 제대로 처방을 해줬는지, 이건 바른 처방인지. 근데 지금 그 말씀은 골 감소증이 더 나아지기는커녕 골 다공증으로 같다는 거지. 뭐 갔거나 골 다공증이 걸렸는데 더 이상 회복이 잘 안 된다거나 이런 분들이 많다는 말씀이세요? 많죠. 의사의 처방을 받고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 이 영상을 의사도 좀 같이 보고 나하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럼 의사 처방을 받아서 먹고도 지금 회복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제가 시간이 조금 더 주실 수 있나요? 예. 왜냐면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부갑상선 호르몬 해가지고 신장에서 비타민 뭐 D까지 말씀하셨는데 의사들이 처방한 것도 그런 다 시스템에 의해서 제대로 한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예. 근데 왜 뭐가 틀렸다는 거고 왜 의사들이 이 영상을 보면 기분이 나쁠까요? 사실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틀린 거예요, 의사들이? 뭐가 틀렸냐면 우선 네. 처방 자체가 틀렸어요. 어느 부분이요? 아니 다. 그걸 처방하면 안 돼요? 그렇죠. 골다공증이 걸렸다 그래서 파골세포를 홀드하는, 네. 응? 네. 파골세포를 억제하는 그 골다공증 약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 안 되고. 왜? 네. 왜? 네. 우리 뼈는 네. 늘 본 리모델링이라 그래서 뼈를 늘 새로 만들어요. 네. 만약에 정 대표가 네. 이 눈썹이나 머리카락이 말이죠. 네. 일정 기간이 되면은 죽는 건 아나요? 그래서 새로 나는 건 아나요? 근데 뭐 빠지고 나고. 그 만약에 그게 안 죽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썹이 눈을 가려서 앞을 못 볼 거예요. 그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네. 정말로 하느님은 조물주는 네. 인간을 만들 때 그런 걸 다 세밀하게 따져서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자, 그런 이론 기반에 의해서 처방을 해줬는데 결과가 개선이 안 됐잖아. 네. 그럼 뭐예요? 뭐 처방이 잘못됐다고밖에 할 수 없어. 잘못된 게 아까 말씀하신 파골. 그러니까 첫째는 파골 세포를 예. 억제하는 네. 그걸 함으로써 본 리모델링을 못하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걸 보고 영어로는 frozen bone이라 그래요. 네. 얼었다고. 네. 본이 얼었다고. 네. 그러면 언 놈이 뼈는 살아있다거든요. Bones are alive 영어로는. 네. 뼈가 살아서 조골세포와 파골세포가 늘 이게 상태가 안 좋은 거는 뼈를 긁어내고 이게요 참 재밌어요. 우리 저 벽에 있잖아요. 보통 벽 칠하는 거 보셨죠? 네. 할 때 어떻게 해요? 오래된 벽을 한번 긁어내죠. 긁어내잖아요. 네. 그 다음에 가서 어떻게 해요? 프라이머 바르고 네, 페인트 네. 하죠. 네. 우리 뼈를 리모델링 하는 게 딱 그렇게 해요. 네. 파골세포가 가서 낡은 뼈세포를 없애버려요. 긁어내고 네. 조골세포가 가서 거기를 이렇게 메우고 다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억제하는. 그걸 억제하니까 썼다. 네. 나쁜 뼈세포는 긁어내야 되는데 네, 네. 그걸 안 긁어내고 있으니까 네. 겉보기는 골밀도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여요. 네. 보통 0.2, 0.3 정도가 플러스로 바뀌는 것처럼 보여요. 응? 그렇지만 그 사람이 가서 어디 부딪히잖아요. 뼈가 보통요 부러질 때 이렇게 엿가락 부러듯이 똑 부러지지 않아요. 네. 우리가 나무를 부러뜨려 보면 가자. 그렇게 부러지죠. 그런 것처럼 부러지는 게 정상이에요. 네. 근데 이런 프로즌 본, 그러니까 골다공증 약 먹어가지고 골밀도를 유지시키는 사람들은 뼈가 그거 아세요? 옛날에 저기 울릉도 호박엿? 네. 똑 부러지는 거. 그런 뼈가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약해졌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칼슘을 네. 네. 칼슘을 지금 요즘 얼마나 먹이냐면 한 1200ml, 1300ml 먹이거든요. 네. 하루에. 네. 아니 그런데도 골밀도가 안 올라간다면 그 네. 칼슘에 문제가 있죠. 칼슘에 문제가 있다. 네. 네. 그 다음에 네. 세 번째는 우리가 뼈 속에 있는 미네랄을 진단을 할 때 네. 사실은 그 피 속에 있는
우리 칼슘 있잖아요. 네. 칼슘이 10mg 뭐 펄스다이스를 했더니 네,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얼마 근데 들어야 된다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 피 속에 들어있는 칼슘이 3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걸 얘기를 안 해. 지금 어. 병원에서 검사도 안 해. 네. 네? 근데 그걸 디테일하게 검사를 해보면 그 중에 50%는 이온 칼슘이고 네. 49%는 단백질 칼슘이고 나머지 9% 정도가 결합 칼슘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주제를 다시 한번 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지금 잘못된 진단과 잘못된 처방이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어떤 분들은 10년, 15년, 20년을 병원 처방 받아가지고 골다공증 안 걸리려고 칼슘 먹고 비타민 D 먹다가 이제는 비타민 K2까지 먹는데 어느 날 골다공증 걸렸다고 이제는 골다공증 약까지 먹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안 좋아져. 그럼 안 좋아지면 환자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이거 뭐가 잘못됐지? 정말 그런 환자가 그 생각을 많은가 해봐야 봅니다. 되잖아요. 이런 말씀을 이렇게 조금 흥분해서까지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정말 이런 환자들이 많아요. 왜 여쭤보냐면 박사님 무시해서가 아니라 박사님이 알고 있는 이 정도 상식을 의사들이 모른다고요? 모르는 분도 많죠. 많습니까? 미안하지만 모르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하여튼 아이씨. 오늘은 이 정도 하면 예. 제가 조금 아니 저도 이런 시간이 얘기하면 열받거든. 네, 시간이 흘렀지만도 제가 계속 갔던 이유가 너무 궁금해서 그래도 의사 선생님들인데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가 했더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사실이라면 되게 충격적이긴 합니다. 근데 정말 이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랫동안 이런 뭐 골감소증, 골다공증으로 고생하셔서 병원 다니면서 처방 좀 먹었는데 낫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좀 의심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야,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뭐 충격적인 얘기긴 한데.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뭐 또 칼슘, 마그네슘 그 외에 또 많은 건강 상식 알려드릴 텐데요. 내일 찾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두시면 그 주제를 또 그 소재를 또 저희가 준비해서 여러분께 좋은 건강 상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